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평생 저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기도 아니고 도둑도 아닌데 말이죠.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 은행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에만 맡기면 안전하겠지, 예금만 하면 되겠지, 오래 다닌 은행이니까 믿을만 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년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목격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시중은행 창구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셨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적금 만기 찾으러, 때로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20년을 일하면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 잘못된 선택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후 자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은행 예금 통장일 겁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에 현금으로 숨겨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금고를 사서 넣어두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은행에 넣어두면 나라가 보호해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은행이니까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냐고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제 창구를 찾아오셨던 한 분이 기억납니다. 75세 되신 할머니셨는데 손에 곰팡이 핀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돈이 습기에 젖어서 못쓰게 된 거였습니다. 그 돈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는요. 또 다른 분은 집에 금고를 사서 2천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치매가 오시면서 비밀번호를 까먹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금고 회사에 연락했지만 지문 인식이 안 되고 비밀번호도 모르니 열 수가 없었죠. 결국 금고를 톱으로 잘라내는데 4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달 몇 분씩은 이런 문제로 은행을 찾아오십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을 뿐인데 돈을 잃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 맡겨두면 안전할까요? 물론 은행이 집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맡겨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을 너무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제 창구에 자주 오시던 81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예금만 하셨어요. 적금이 만기되면 다시 예금으로, 예금이 만기되면 또 예금으로.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셨죠. 어느 날 그분이 창구에 오셨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금 금리가 3%인데 물가는 4% 가까이 오르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은행에 맡겼는데 무슨 소리야? 이자도 받는데? 하셨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드렸습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하면 이자로 30만 원을 받으시지만 그 1년 사이에 물가가 4% 오르면 실제로는 작년에 1,000만 원이 올해는 96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요. 이자를 받아도 결국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제야 할아버지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하시면서요. 그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많이 달라져 계셨더군요. 젊은이 말대로 나도 한번 다르게 해볼까 하네. 평생 예금만 했는데 이제라도 배워야겠어.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걸요. 은행 직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신 끝에 다시 제 창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젊은이 말 듣고 집에 가서 밤새 생각해 봤네. 예금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 그날부터 저는 할아버지께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은행 가기 귀찮아.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돼. 자식들 몰래 내 돈 좀 챙겨놔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60대 후반 되시는 한 분은 장판 밑에 3천만 원을 숨겨놨다가 리모델링하면서 깡그리 잊어버리셨습니다. 몇 년 뒤에 기억이 나서 장판을 들춰봤는데 이미 돈은 곰팡이와 습기로 다 망가진 뒤였습니다. 지폐가 서로 붙어서 떼어낼 수도 없었고 은행에서도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다 날아간 겁니다. 또 70대 할머니 한 분은 금고를 사서 2,500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지문 인식이 되는 금고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손가락 지문이 닳고 주름이 생겨서 금고가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도 메모해둔 종이를 잃어버리셔서 결국 금고 회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금고를 톱으로 자르는데 40만 원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나 도둑입니다. 집에 현금 있다는 소문만 나면 어르신 가구는 절도의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도둑이 더 자주 드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스불 실수로 화재가 나거나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면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하지만 집에 있는 현금은 전부 재가 됩니다. 76세 할아버지 한 분은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깜빡하셔서 화재가 났는데 옷장 속에 넣어둔 600만 원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소방관들이 겨우 불을 껐지만 현금은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해서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겁니다. 어차피 예금할 거 이자 제일 높은데 다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73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5년짜리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이자가 4%라서 다른 예금보다 높았거든요. 일반 예금은 2.5%였는데 5년 묶으면 2배 이상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손주 대학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1,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는 생활비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전부를 중도해지하려니까 수수료로 100만 원을 떼고 받았던 이자도 다 토해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은행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연 6% 이자로 1,5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에 7만 원씩 이자를 내게 됐습니다. 높은 이자 받으려고 묶어뒀다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된 겁니다. 또 80세 할머니는 수술비로 2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전부 3년짜리 적금에 넣어놔서 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으시다고 급전 대출을 받으셨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내셨습니다. 3년 동안 예금 이자로 400만 원 받으려다가 급전 이자로 1,000만 원 넘게 나간 겁니다. 응급실 갈 일, 수술할 일, 장례 치를 일, 급하게 목돈 나갈 일은 나이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돈을 한 곳에 다 묶어놓으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제가 20년간 가장 가슴 아프게 본 경우입니다. 바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믿는 겁니다.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같은 동네 사는데 설마 날 속이겠어.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데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78세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30년을 살면서
알고 지낸 이웃에게 통장을 맡겼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은행 가기 힘드니까 대신 찾아달라고 도장까지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조금씩 돈을 빼갔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빼갔습니다. 1년 넘게 그러다가 손자가 통장을 확인하다가 알게 됐는데 4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도 못 하셨습니다. 30년 지기를 범죄자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단골 미용실 사장이 권하는 투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하세요. 한 달에 10%씩 이자 나와요. 은행 예금은 1년에 3%인데 여기는 한 달에 10%예요. 이 말 듣고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석 달 동안 300만 원씩 이자를 받다가 갑자기 그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은 연락이 끊겼고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권하는 땅 투자, 옆집 아주머니가 소개하는 고수익 상품,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투자 모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지인을 이용한 사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일수록 더 믿게 되고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함정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집에 200만 원쯤 숨겨뒀는데 이제 은행에 넣어야겠구만. 그리고 친구가 요즘 투자 권하던데 안 하길 잘했어. 5년짜리 예금에 넣을 뻔했는데 다행이네. 그 다음에 제가 할아버지께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금 말고도 안전하면서 물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며칠 뒤 다시 오셔서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게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게 물가 연동 국채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라서 은행 예금만큼 안전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예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3% 오르면 이자도 3% 더 받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럼 물가 올라도 내 돈 가치는 안 줄어든다는 거 아냐? 맞습니다. 예금은 이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물가가 오르면 손해인데 이건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따라 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생활비랑 이자가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네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기관의 시니어 전용 상품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65세 이상이면 금리를 더 높게 쳐줍니다. 일반 예금이 2%면 시니어는 2.5% 이렇게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는 상품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없어도 지점 가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였구만. 알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참 많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워야겠어.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꼭 경고해 드려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 직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말들입니다. 저도 은행원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들 때문에 피해를 보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 첫 번째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옆 창구에서 일하던 후배가 70세 할머니께 이 말을 하면서 복잡한 펀드 상품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나이에 딱 맞게 안전하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원금 보장도 되고 매달 이자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예금인 줄 알고 2천만 원을 넣었는데 6개월 만에 4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다시 오셨을 때 그 후배는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설명 다 드렸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금 보장된다고 해놓고서요. 할머니는 나는 예금인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73세 할아버지께 보험 상품을 권한 겁니다. 할아버지 연세에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건강 관련된 거고 나중에 목돈도 받으세요. 알고 보니 변액보험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0년을 내야 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못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년 반 동안 1,500만 원을 넣었다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했는데 돌려받은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9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나이에 딱 맞는다는 말은 사실 나이가 많으니까 잘 모를 거다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상품을 쉬운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이 말 들으시면 바로 제가 집에 가서 자식들이랑 상의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십시오. 좋은 상품이면 내일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은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 상품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는 금리가 내려가요.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다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68세 할머니가 이 말에 넘어가서 주가연계증권이라는 복잡한 상품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직원이 오늘만 특별금리 6% 드려요. 내일이면 4%로 떨어져요. 할머니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시장이랑 연결된 상품이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2,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7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할머니가 그럼 오늘 안 하면 손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직원은 투자 상품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만 했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오늘만이라는 말 들으시면 무조건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면 다음 주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말은 제가 20년간 가장 무서웠던 말입니다.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입니다. 이 말 나오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77세 할아버지가 제 창구 옆에서 상담받고 계셨는데 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저희끼리만 아는 특별 상품이에요. 아드님한테 말씀하시면 아드님도 하고 싶다고 할 텐데 이건 한 분만 가능한 거라서요. 우리끼리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좀 복잡한 상품이라서 아드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한테 딱이에요.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을 그 상품에 넣었습니다. 석 달 뒤에 그 직원은 사표를 내고 사라졌고 할아버지 돈도 증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요. 가족에게 숨기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가족이 도와줄 수 없게 만들려는 겁니다. 좋은 상품이면 가족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 아들아, 아버지가 좋은 거 하나 찾았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숨기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알면 말릴 거라는 걸 그 직원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그럼 은행원 말을 어떻게 믿어?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구별을 어떻게 해?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은행원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말이 나오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절대 그 자리에서 안 쓰시고 집에 가져가서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면 자식들도 찬성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할아버지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돈을 나눠서 관리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바구니 떨어뜨렸을 때 다 깨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곳에 나눠놔야 합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석 달짜리, 6달짜리, 1년짜리로 나눠서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금리가 오르면 먼저 만기되는 돈부터 새로 높은 금리로 옮길 수 있어요.
금리가 3%에서 4%로 오르면 석 달 뒤에 만기되는 돈을 4%로 갈아탈 수 있죠. 둘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전부 깨지 않고 일부만 깨면 되니까 손해가 적어요. 할아버지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3% 1년짜리 하나에 넣으면 중간에 병원비로 300만 원 필요할 때 1,000만 원 전부를 해지해야 해요. 그럼 이자 손해가 30만 원 가까이 되고 수수료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눠놨으면 300만 원짜리 하나만 해지하면 되잖아요. 이자 손해가 9만 원 정도만 나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 받으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손해를 본 거네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손해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공책을 꺼내서 자기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다 적으셨다고 합니다.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 단기 예금에 600만 원, 장기 예금에 1,000만 원, 국채에 500만 원, 보험료는 한 달에 15만 원 나간다. 이렇게 전부 적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통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이 보이는 겁니다. 휴대폰 부가 서비스로 한 달에 15,000원, 몇 년 전에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로 8,000원, 안 보는 케이블 채널로 12,000원, 이런 게 4년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다 해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5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다 알겠어.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친구 만났더니 요즘 왜 이렇게 든든해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통장 몇 개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나눠서 넣을 거야. 자네가 가르쳐준 대로 말이야. 그날 할아버지는 1,200만 원을 400만 원씩 석 달, 6달, 1년으로 나눠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은 물가 연동 국채로 넣으셨습니다.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평생 그냥 은행 말만 듣고 도장 찍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기분이 참 좋아. 저는 그날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똑똑해지신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신 거라고요.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 창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가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돈을 3군데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자금 통장으로요. 할아버지,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넣어서 언제든 쓸 수 있게 하세요.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면 두세 달치인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넣어두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다음 비상금은 자유적금에 넣으세요. 급하게 병원비 나오거나 관원상제 있을 때 바로 꺼낼 수 있게요. 1,000만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나머지 당분간 안 쓸 돈은 장기 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시고요. 할아버지는 그럼 생활비 걱정도 없고 급할 때도 안심이고 장기로는 이자도 더 받고 일석삼조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한 통장에 넣어뒀다가 급할 때마다 해지하고 손해봤는데 이제는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시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는 한 은행에서 1억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2배로 늘어난 겁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1억 5천만 원 있으시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1억 원은 여기, 5천만 원은 다른 은행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야 은행이 문제 생겨도 전부 보호받으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은행도 문제 생길 수 있구나. 나는 은행은 절대 안전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저축은행들이 문 닫았을 때
한도 넘는 돈은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60대 부부가 2억 원을 한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5천만 원만 받고 1억 5천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본인이 직접 은행 못 갈 상황이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오거나요. 할아버지, 미리 자녀분이랑 공동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럼 할아버지 혼자 못 가실 때 자녀분이 대신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후견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대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76세 할머니 한 분은 이걸 안 해놔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할머니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자녀들이 못 찾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니까요. 결국 자녀들이 대출받아서 수술하고 나중에 법원 가서 절차 밟고 한 달 넘게 걸려서 겨우 할머니 돈을 찾았습니다. 미리 공동명의로 해뒀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금리보다 안전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은행 예금이 3%인데 어떤 데서 10%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예전 같으면 솔깃했을 텐데 이제는 안 속아. 그건 사기야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금리는 미끼입니다. 은행 금리가 3%에서 4%인데 어떻게 10%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원금까지 다 날아갈 위험이 큰 겁니다. 실제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매달 8% 이자 드립니다 라는 말에 4천만 원을 넣었다가 6개월 만에 전부 잃으셨습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도 안전한 곳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집에 가져가서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오늘만 가능하다고 해도 일단 집에 가져가세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뭘 알겠어 하고 무시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후기도 찾아보고 그러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원칙 외에도 꼭 조심하셔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전화로 금융 거래하자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에서 절대 전화로 통장 번호나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돈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사기입니다. 전화 오면 일단 끊고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세요. 오늘만 가능합니다. 특별금리입니다. 할아버지만 특별히 해드립니다. 이런 말도 의심하세요.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지인이 투자 권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세요. 30년 알고 지낸 친구가 권해도 반드시 전문가나 가족한테 상의하세요.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돈 날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동결될 위험도 있으니까 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한 통장이 문제 생겨도 다른 통장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비 전용 통장도 따로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70대 후반 되면 언제 수술할지 모르니까 미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병원비로 따로 빼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한 달에 한 번은 통장 내역을 같이 보세요. 이상한 돈이 나가는지 자동 이체 내역도 점검하고요. 할아버지는 3달 동안 이 모든 걸 실천하셨습니다. 예금만 고집하시던 분이 이제는 국채도 하시고 농협 시니어 우대 상품도 가입하시고 돈을 3군데로 나눠서 관리하시고 자동 이체되는 것도 하나하나 점검하셨습니다. 큰아들과 공동명의 통장도 만드셨고요. 병원비 전용으로 800만 원도 따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오실 때마다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거 아닐까?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은행 직원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이제 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한테 배우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돈은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중요하더라고. 주변에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도 위험할 뻔했어. 그리고 신기한 게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여유로워졌어. 돈을 이해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 예전엔 돈 생각하면 걱정부터 됐는데 이제는 든든해. 할아버지 가족들도 놀라워했답니다. 큰아들이 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예전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하시고 짜증도 내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통장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한다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이제 돈 잘 아는 사람 같아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늦었다고 생각했어. 80 넘은 사람이 뭘 새로 배우겠나 싶었지. 그런데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어르신들, 잘못된 선택으로 밤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돈을 3군데로 나누고 예금자 보호한도 활용하고 응급 상황 미리 대비하고 금리보다 안전성 우선하고 가족과 함께 결정하세요. 그리고 전화로 금융거래 요구하면 100% 사기고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시고 지인 투자 권유도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겁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집에 가져와서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좋은 상품이면 자식들도 찬성할 겁니다. 숨기라고 하면 100%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은행만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도 안 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